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시장이라고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 사업은 정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저는 2006년도에 처음 엔젤 투자에 입문을 하고 지금까지 엔젤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엔젤 투자도 이렇게 보면 시대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투자 대상 기업도 바뀌는 것 같아요. 2010년도 초반에 이때는 투자 기업들이 보통 그 장비 회사들, LED 이런 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에 많이 투자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이오 기업에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실체가 없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201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바이오 기업 투자가 대단히 또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2020년도 후반에 이때는 이제 플랫폼 기업, IT 기업들이 대거 투자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벤처 투자는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투자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있어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을 할 때 기술 기업을 아주 선호하시더라고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대단히 선호하시더라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기술만 가지고 있는 기업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왜 그런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기술 기업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요즘 들어서는 AI 기술, IoT 기술, VR, AR 기술, 또는 블록체인 기술, 이런 기술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술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면 투자자들이 이 기업은 뭔가 차별적이고 독점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하는 어떤 기대감에서 이런 기업 투자를 대단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고 속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 기업들을 찾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투자자를 만나면 본인의 기술이 얼마나 차별적이고 독점적인지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투자와 사업을 해본 입장에서 그런 의견에 반대합니다. 확실한 것은 뭐냐면 사업은 돈을 버는 게 목적입니다. 사업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업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하는 기업은 기술을 잘 활용하는 기업들이에요. 기술 자체가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은 기술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큰 기업으로 발전하는 기업들은 기술을 잘 활용한 기업들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대단히 뭔가 독특하고 차별화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일을 보면 좀 다릅니다. 2010년대 초중반에 장비 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국내 대기업에 어떤 기업이 장비를 납품을 합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어떤 기대를 하게 되냐면 저 회사는 대박 나겠다. 이제 대기업에 장비를 납품을 하거나 어떤 기술을 납품을 하면서 저 회사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 기업도 대단히 고무가 돼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우리 회사의 기술을 인정을 하고 이 기술을 활용해서 납품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금세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고 우리 회사도 큰 기업이 되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고용을 늘리고 사람을 많이 뽑아야 되겠죠. 그리고 매출을 확대하기 위한 설비도 늘리고 이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대기업에 납품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대기업에서 그 기술을 활용했던 제품들이 시장에 판매가 되지 않게 되면 그 제품의 판매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업과의 거래가 중단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대기업의 납품을 목적으로 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설비 투자를 늘렸는데 그게 안 되게 되면 이 회사는 순식간에 매출이 하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 경우의 단점은 뭐냐면 매출처가 특정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패가 그 대기업 손아귀에 달려있는 거예요. 만약에 대기업이 버리면 그냥 쉽게 끝난다는 거죠. 자, 이런 기업의 사업 구조는 대단히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술만 가지고 있는 기업의 어려움이 뭐냐면 영업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출을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정말 독자적인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을 누군가 써줘야 되잖아요. 시장에서 정말 찾고 있는 기술인데 그 기술을 만들어냈다고 하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투자했던 GL텍이라는 회사의 기술, 그 기술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기술은요, 기존의 다이캐스팅과 아노다이징이 결합된 기술인데요. 산업계에서는 그 기술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했던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노다이징을 하는데 금속의 표면을 깎아서 가공 처리, 색을 입히는 그런 기술은 이미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생산 원가가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산업계에서는 이렇게 CNC 가공으로 금속 표면을 깎지 않고
붕어빵 찍어내듯이 주조법으로 생산을 하면서 색을 입힌다면 엄청난 속도로 생산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겠다. 그래서 다이 캐스팅과 아노다이징을 결합한 이런 기술은 안 될까? 이런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 기술을 만들어내지 못한 거죠. 근데 그 GL텍이라는 회사가 그걸 해낸 겁니다. 자, 이런 회사는 산업계에서 수요가 강력하게 있잖아요. 그런 기술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면 많은 분야에 쉽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은 정말 필요한 기술이죠. 또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그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영상을 볼 때 스트리밍 기술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스트리밍 기술이 없었을 때는 동영상을 보려면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았어야 됩니다. PC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PC에서 플레이를 해서 봤었죠. 그래서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랬어요. 근데 스트리밍 기술은 영상을 계속 방송하듯이 비트 단위로 송출을 하면서 사용자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 기술은 엄청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그런 기술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다운로드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렸는데 그 스트리밍 하는 기술은 모든 곳에서 채택을 하게 됐죠. 아마 그 기술을 만든 회사는 정말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리고 블루투스, 무선 통신을 하는데 이런 기술도 마찬가지죠. 그런 기술은 찾았던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정말 필요한 기술인데 그런 기술이 구현되지 않아서 찾고 있는 기술,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면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기술은 다른 어떤 대체 기술에 의해서 그 기술이 쉽게 대체가 돼버려요. 어떤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그 기술을 대기업에서 쓰지 않거나 수요처가 없다. 내가 영업을 해가면서 이 기술의 우수성을 계속 알려야 된다. 그러면 그 기술로 사업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영업력이 필요해요. 근데 시장에서 찾고 있는데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면 영업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술만 알고 있는 기업들은 사업을 잘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엔지니어들로만 구성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계속 기술만 개발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 이런 거 받아가면서 기술을 개발하는데 개발해 놓은 기술을 영업을 해서 매출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잘할 수 있는 회사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이걸 써주면 그때 매출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이 기술이 시장에서 수요가 충분히 있는 기술인지 그리고 영업을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사갈 수 있는 기술인지를 보고요. 그럼 매출이 나오겠죠. 그렇지 않은 기술이면 어떻게 영업을 해서 이 기술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유니콘이 된 배달의 민족, 토스 이런 회사들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회사들이 기술 기업인가요? 기술 기업 아닙니다. 앱 기술. 이거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이 배달의 민족이 있기 전에는 전단지였어요. 우리가 지하철에서 나가면, 역사를 나가면 전단지 이렇게 뿌려주잖아요. 그 전단지를 보고 상점에 방문을 했죠. 식당에 방문을 했었죠. 그리고 과거에는 집 문 앞에 이런 전단지 많이 붙였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식당이나 상점을 이렇게 홍보하는 겁니다. 홍보하는 비즈니스죠. 광고 비즈니스예요. 근데 배달의 민족은 그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에 광고 전단지를 송출한다면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광고 전단지를 뿌리고자 하는 상인의 니즈와 그리고 좋은 맛집을 찾고자 하는 그리고 배달을 통해서 식당이 나한테 오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한 거죠. 앱 기술을 활용해서 시장의 문제를 해결한 거죠. 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편 송금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토스 같은 경우는 앱 기술을 활용해서 송금하는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냥 터치 몇 번으로 공인인증서 없이도 휴대폰 번호만 알면 돈을 송금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구현을 했잖아요. 이것도 뭐냐면 소액을 송금하는데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되는 이런 불편한 문제를 앱 기술을 통해서 해결한 거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 결국은 기술이 아니고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시장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 암에 걸리면 사람이 죽잖아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암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한 회사는 엄청난 시장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시장이라고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 사업은 정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세계적인 기업들이잖아요. 수십 년 동안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운영체제만 만들었으면 사업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빌 게이츠가 그 운영체제를 세상의 모든 PC에 깔 수 있는 사업을 잘했던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PC가 우리 운영체제를 쓸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플랫폼 사업이죠. 세상의 모든 PC에 운영체제가 깔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올라가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작한 프로그램들을 쓰게 된 거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도 컴퓨터를 만들었지만 애플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쓰든 태블릿을 쓰든 노트북을 쓰든 PC를 쓰든 다 서로 통합돼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서로 연동되잖아요. 고객이 어떤 디바이스를 쓰든 본인이 사용했던 이력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는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술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사업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는 그런 관점들을 봐야 돼요. 기술 자체를 볼 게 아니고 이 기술이 어떤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해서 고객의 만족을 주고 있고 그 시장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최근에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투자를 받고 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플랫폼 기업들이 대부분 적자라는 거예요. 물론 초기에는 적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플랫폼이라는 것은 IT 기술을 활용해서 시장에 진출하는 거잖아요. 그럼 IT 기술을 활용한다는 것은 사람을 쓰지 않고 기술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기술을 활용한다는 것은 사람을 적게 써서 적은 비용으로 큰 매출을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돈을 벌고, 그리고 그 돈을 벌어서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요즘 초기 플랫폼에서는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투자를 받아서 계속 자금을 선집행을 하다 보니까 매출은 높아지는데 수익이 낮잖아요. 그래서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아져서 투자가 어려워지는 시기에는 플랫폼 기업들이 되게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을 활용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예요. 그 밑단으로 내려가면 기술 자체가 비즈니스가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뭐 인텔이라든가 이런 CPU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하드웨어 또 네트워크, 이런 아랫단에서는 그런 비즈니스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거는 기술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고요. 그 이상이 되면 기술을 응용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결국 사업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냥 돈이 벌리는 게 아니고요. 돈을 쓸 사람들이 만족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그게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엔젤 투자는 기술 자체를 찾는 게 아니고 그 기술을 응용해서 사람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 팀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팀인지, 이 두 가지를 보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기술보다는 사업이다, 기술을 활용해서 사업을 일으키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